근데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할지 부끄럽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. 치료 결과와 함께 발생한 부작용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최영훈 교수입니다. 치과의사의 딸이라고 치아가 튼튼한 건 또 아니죠.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과 똑같습니다. 이런 병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금니가 푸석푸석하게 쉽게 썩는 병입니다. 환자 입장에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죠.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제 아이가 이런 치아를 가지고 태어났고 제가 발견했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이때는 상당히 늦은 상태였습니다. 거의 신경이 노출되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신경치료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든 치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세라믹 치료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세라믹 치료를 한 부분이고 이게 한 3년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치아가 이상하다고 말해서 잇몸을 보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. 신경이 완전히 죽은 거죠. 참고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보통 신경이 죽을 때 엄청나게 아픈데 제 아이의 경우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3년 전에 세라믹 치료를 할 때 신경을 보호했던 방법이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는 신경 치료를 해야 하고 치아 내부를 보면 새카맣고 서글프죠.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오래 신경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신경 치료를 마칩니다.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제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장비나 특수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 매일 쓰는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재료를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한 번의 신경치료를 마치고 2주일이 경과해서 내원했습니다. 부었던 부분은 다 가라앉았고 처음부터 아픈 건 없었기 때문에 치료 마무리에 들어갑니다. 아직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이라서 치과에 자주 오기 힘들기 때문에 크라운을 하지 않고 신경치료를 위해 만들었던 구멍만 접착치료로 마무리를 하고 치료를 종결했습니다. 지금은 치료를 마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신경치료 받은 치아는 아무 이상이 없고 문제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신경치료 받은 이후부터 야식을 얼마나 먹는지 식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. 우선 치과 의사가 자신의 자녀 치아를 신경치료에 이르게 한 점은 제가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치아를 최소한으로 깎고 신경치료 시기를 늦춰서 크게 아프지 않게 치료한 점, 그리고 치아의 대부분을 남겨두어서 치아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한 점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고, 중요한 건 제 아이라서 특별히 한 게 없고 제가 보는 모든 환자들은 똑같은 방법과 치료 전략, 그러니까 치아 삭제를 최소화해서 치료한다는 점 보여드리려고 부끄럽지만 오늘 공개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